이 사소한 습관이 바로 아이의 수학 집중력을 높이는 키가 됩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자꾸 딴짓을 하거나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아이 때문에 화를 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국 화를 내다가 감정 소모를 하고 결국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 되나?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제 10년간의 수학교육 현장에서 노하우를 녹여낸 오늘부터 바로 적용 가능한 수학 집중력을 높이는 현실적인 꿀팁 6가지를 대방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를 바로 수학 공부에 적용하신다면 수학 집중력이 2배 이상 올라가게 되실 거예요. 아참! 흑진주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수학 공부에 도움되는 무료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집중력을 높이는 첫 번째 꿀팁. 머리가 아니라 손으로 시작하라 입니다. 제가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렇게 집중을 빨리 하는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렇게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요. 좀 소름 돋게도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친구들은 수학 공부를 시작할 때 손으로 먼저 뭔가를 적는다는 점이었어요. 펜필드의 난장이 지도에 보면 손은 뇌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손을 먼저 쓰기 시작하면 뇌가 활성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머리로 집중력을 하려고 하지 말고 손으로 오늘 배울 단원을 한번 적도록 해주세요. 이 사소한 습관이 바로 아이의 수학 집중력을 높이는 키가 됩니다. 그런데 수학 공부를 하는 중간에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어? 엄마, 오늘 공부 끝나면 놀아도 돼? 이렇게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질문들에 대답을 하나하나 해주자니 쓸데없는 말들이 좀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렇다고 아이의 말을 무시하자니 내가 아이의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좀 고민이 되셨을 수 있어요. 이렇게 딴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딴 생각 메모지를 준비해주세요. 엄마가 우리 민수 질문에 대답을 하나하나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이거를 얘기하면서 자꾸 대답하다 보면 수학 공부와 관계없는 말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네가 딴 생각이 들면 딴 생각 메모지에다가 적어놔. 그러면 공부 시간이 끝나면 엄마가 이를 하나하나 답변을 해줄게. 라고 아이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만 해도 이상하게 공부랑 일을 시작하면 저녁은 뭐 배달시켜 먹을까? 오늘 전기세 내야 되는데 전기세 마감일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자꾸 떠올라요. 그런데 또 전기세 내야 되는 거 빨리빨리 처리해야겠다 하고 하던 공부를 미뤄두고 급한 것부터 처리하다 보니까 또 뭘 하고 있었지?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딴 생각 메모지에 적어두고 공부가 끝나면 이걸 처리하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이렇듯 어른에게도 100% 집중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이에게는 얼마나 어려울까요? 정리해드리자면 공부를 시작할 때 시작하는 단원 또는 학습 주제를 손으로 먼저 쓰게 한다. 딴 질문이나 딴 생각이 많이 드는 친구라면 딴 생각 메모지를 옆에 두고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적게 한다. 2가지 오늘 바로 적용해보세요. 자, 수학 집중력을 올리는 2번째 꿀팁. 수학 공부를 양치질처럼 하자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거나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수학 공부도 그냥 일상의 당연한 루틴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공부하는 장소를 습관화해주세요. 우리가 일정한 장소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뇌는 이 장소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공부하는 거구나 라고 자동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스터디 카페를 가거나 도서관을 가거나 학원에 가면 자연스럽게 집중이 잘 되는 것도 이와 같은 효과입니다. 반드시 합격하는 4분명 공부법이라는 책에서는 이 장소의 습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유혹이 있는 집에서 이를 습관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TV라든지 침대라든지 이런 방해물이 없는 장소를 추천합니다. 실제로 일본 최고의 대학교 도쿄대에 합격한 학생들을 인터뷰해보니까 이 학생들은 TV가 없는 거실에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다른 일을 집중해서 할 때 옆에서 자기 자신은 공부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서서 공부하는 책상이 있는데요. 이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서서 공부하게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방법은 알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때 보통 모닝콜 알림을 해두고 알림 소리가 울리면 일어날 때 다 됐구나 하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수학 공부에 이를 활용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시간을 알림에 맞춰놓고 알림이 울리면 어머님도 아이도 우리 이제 수학 공부할 시간 됐구나.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수학 집중력을 높이는 세 번째 꿀팁. 바로 자신의 공부하는 모습을 기록하라입니다. 제가 수학교육대학원에 다니면서 방과 후 교사로 일을 했을 때 했던 경험인데요. 수업을 할 때 유독 좀 질문도 많고 산만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던 학생들이 정말 차분하게 공부를 잘하는 날이 딱 하루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학부모 수업 참관일입니다. 신기하게 학부모님이 수업에 와서 참관하는 날에는 이 친구들이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도 잘하고 질문도 척척하고 이렇게 집중력이 쑥쑥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 자신을 집중해서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집중력이 올라가게 되고 딴짓을 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삼각대를 세워두고 스마트폰으로 내 공부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되면 누군가가 지켜본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의 집중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이소에서 삼각대를 하나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세워두고 공부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촬영하면 되니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제가 추천하는 기능은 타임랩스라는 기능입니다. 타임랩스 기능을 활용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아이가 공부했던 20-30분의 내용들이 굉장히 압축해서 빠르게 동영상으로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영상을 공부가 끝난 후에 아이와 함께 보게 되면 스스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메타인지 능력이 올라가게 되고 또 무엇보다 재밌습니다. 이 방법을 조금 더 확장해서 매일매일 공부하는 기록을 남긴 뒤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시거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는 것도 강추드립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네 번째 꿀팁. 최대한 생각하라입니다. 혹시 수학 문제 한 문제를 풀고 엄마 이거 모르겠어. 어떻게 풀어? 이거 정답 맞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집중력 없이 한 문제를 풀고 한 문제 물어보고 한 문제를 풀고 한 문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학에서 질문을 하는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요.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충분히 깊게 생각하는 그 사고 과정이 매우 필수적입니다. 수학 머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나온 책에서는 이 학습법을 아이들에게 강조한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거나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이해해서 답을 구하고 답이 틀리면 어쩔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깊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습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생각하기를 트레이닝한 학생들은요. 정말 놀랍게도 수학의 집중력과 이해도가 올라간 건 물론이고 성인이 되었을 때 좋은 직업을 갖게 된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 모르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건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수학 문제를 풀 때 내가 모르거나 내가 어려운 문제라고 느끼더라도 이를 최대한 풀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를 극복하는 힘이 생긴다고 느껴졌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면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아이에게 알려주세요. 다섯 번째, 거꾸로 학습법입니다. 문제를 아이가 단순히 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마무리할 때 오늘 배운 문제들 중에 한 문제를 아이가 스스로 만들어 보게 하는 학습법입니다. 스스로 고민해서 문제를 내고 이를 푸는 사람은 엄마가 되어봅니다. 이때 엄마가 문제를 살짝 일부러 틀려보고 채점을 아이에게 팔게 한 뒤에 이거 왜 틀린 거야? 엄마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면서 설명하게 해보세요.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아이가 스스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그냥 정해진 문제를 풀던 입장에서 내가 채점도 하고 설명하는 능동적인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메타인지 학습법인데요. 하루의 학습 마지막에 아이가 한 문제를 만들고 엄마가 한 문제를 풀고 아이가 그 문제를 설명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이 아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이때 되게 재밌는 게 아이가 만든 문제를 엄마가 풀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든 엄마가 틀리는 어려운 문제를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귀엽기도 합니다. 수학 집중력을 높이는 여섯 번째 꿀팁. 찜찜하게 끝내기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매우 중요한 그 클라이막스에서 딱 끊어지면 어떤가요? 정말 다음 화를 보고 싶어지지 않나요? 수학 공부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바닥의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아이가 이를 고친 이후에 또 한 바닥의 문제를 푼 뒤에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아, 이거 맞았는지 틀렸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채점해서 한번 알아볼까? 라고 해버리는 거죠. 이때 아이가 너무너무 궁금해해도 아니야, 우리 내일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궁금증을 남기게 됩니다. 드라마나 게임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수학 공부도 기다릴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가 내일 돼서 엄마, 어제 풀었던 문제 빨리 채점해보자. 궁금하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수학 공부를 할 때 수학 집중력을 높이는 현실적인 꿀팁 6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바로 적용 가능한 방법이니까 꼭 적용해서 집중력을 올려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은데요. 필드상을 받은 당대 최고의 수학자 로랑 슈바르츠의 자서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나는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다. 뭐든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넘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랜 시간 고민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느리다. 하지만 나는 결론에 도달했다. 빠른 것과 지능 사이에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지능이 있다. 당대 최고의 수학자도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 애는 진짜 수학머리가 없나? 라고 고민하는 학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흑진주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수학에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이라는 질문을 조사했는데요. 수학 집중력에 대한 대답이 1위를 차지하게 되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답변에 참여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우리 흑진주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혹시 취미가 무엇인가요? 저는 서점에 가서 책 읽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사실 첫 번째는 책 냄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랍니다. 교육법 코너에 가서 혹시 내가 교육법에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까? 먼저 딱 찾아보곤 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구입한 책이 이만큼 쌓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나오면 막 두근두근 되면서 빨리 알려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앞으로도 우리 바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책을 읽고 도움되는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님과 학생들 한 명이라도 더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흑진주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수학 공부에 도움되는 무료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요. 고정 댓글 클릭해서 꼭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흑 속의 많은 정보들 중 진주 같은 정보들만 쏙쏙 빼서 알려드리는 흑진주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